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NK투데이 김준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김준성 기자님 아주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원래 방송에 잘 나오는 거 싫어해서. 은둔형 네. 외톨이? 뭐 그런 혹시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나요? 오프라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이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실 우리는 매우 먼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초원의 사슴과, 아니 사슴이 아니죠. 네. 기린과 세렝게티 초원에서. 네, 뭐 그런 사실 그런 것밖에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아프리카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디였죠? 우간다? 네, 우간다에 있었죠. 우간다를 갔죠.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과의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라고 했다가 번복했다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방송 때 했던 것 같기도 하네. 자, 어쨌든 이번에 또 북한이 아프리카를 순방을 했어요. 아마 이제 당대회 끝나고 그 기념으로 한번 쭉 순방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최근에 북한이 대표단을 아프리카로 2번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보냈는데, 첫 번째 이제 대표단이 그 신홍철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외무성 대표단이 갔어요. 그래서 네. 이 대표단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을 했죠. 콩고가 2개네요. 네, 원래 콩고가 예전에 이제 콩고 왕조 시대 때는 하나였는데, 네.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콩고가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콩고는, 최근에 언론 많이 나온 콩고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에 그런 이제 내전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아주 많이 갑니다. 왜요? 내전이 봉사활동하러. 내전. 네, 그래서 이제 누구였더라? 그 지성 부부, 그 다음에 뭐 장동건, 뭐 아무튼 김혜자. 흔히 많이 보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네, 갔군요. 네. 거기 이제 아프리카 갔다고 하면 다 콩고 어. 같은 지방에 항상 가요. 아니 근데 이름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왠지 콩고보다는 더 민주적일 것 같은데 내전은 오히려 더 거기가 심한가 보네요. 네,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 한 가운데 있거든요. 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내전에 시달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를 북한이 갔다. 네. 그리고 콩고도 갔다. 네. 네. 거기가 이제 새 군대를 이제 신홍철 부상이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 이제 많이 보도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외무성 대표단하고 당 대표단하고 따로 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당 입장으로 이수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사회주의 이런 연관 있는 그런 이제 단체들, 인사들, 국가들을 많이 방문을 한 거죠. 약간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행보인데요. 네. 리수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11일 날 평양을 출발을 해서 제일 처음 간 곳이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네. 내전 많은. 네,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인 킨샤샤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주요 인사들 많이 만나고 특히 이제 그 민주 콩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당 이름이 왜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집권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당인가요? 여기 이제 총비서와 회담을 했죠. 네. 네, 회담을 해서 이 사카이니 총비서 같은 경우 이제 회담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과 압력을 물리치고 나라의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 콩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에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또 이제 그 샤카이 총비서는 제국주의자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을 짚으시고 자기 위협을 실현해 나가는 강력한 조선노동당은 세계적인 모범으로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선노동당의 그런 이제 활동들의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네. 콩고 민주공화국의 현재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과 압력이 있다. 네네. 그래서 북한을 보고 우리도 본받겠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콩고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예, 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서방 세력,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미국과 서방 세력의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해서 한 엄청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그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하고 이제 그 내전을 쭉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내전이 주요하게 폭발된 게 이제 1차 콩고 전쟁이에요. 예. 1차 콩고 전쟁으로 이제 그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이제 1998년쯤이죠. 8년에 그렇게 이제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네요. 네, 그죠. 그 전에는 그냥 그 독재 국가였어요. 군사 독재 국가. 군사 독재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전으로 이제 좀 더 이런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근데 이제 르완다하고 우간다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을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콩고 전쟁이 이제 시작되죠. 시작되는데 이 2차 콩고 전쟁이 그냥 이제 이 세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한 아프리카 8개 국가가 연관된 거의 아프리카 세계대전. 아프리카 대륙 대전이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02년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되고, 뭐 아무튼 이제 그 있던 외국 군대들이 철수하면서 끝났는데, 아직도 이제 그 내전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와, 네. 이게, 그러니까 2000년대 21세기에도 아프리카에 거의 이제 대륙 대전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는 거의 이걸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아프리카 내전으로 그냥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아프리카 내전에 대해서 들은 바가 거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런 내전의 여파가 심각한 곳이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북한하고는 1972년에 수교를 했어요. 수교를 하고, 이제 우호 관계를 쭉 맺어왔었고, 예전에 이제 이 콩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유엔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콩고 제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예. 제재를 받고 네. 있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 패널이 북한이 콩고 민주공화국 그 대통령 경호하고 특수부대를 위해서 교관들을 30명 파견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콩고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은 했어요. 네, 부인은 했지만. 근데 아무튼 이게 아프리카에는 이런 나라들이 꽤 많은 많죠. 걸로. 네, 이런 나라들 북한에서 많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대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도와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우호 관계를 상당히 맺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콩고를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앙골라를 갔습니다. 네. 앙골라를 가서 앙골라에서도 이제 앙골라의 여당인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이게 당 이름이에요.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제7차 당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도 7차 당대회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리소영 엠무상이 당대회를 참가를 했고, 그 당대회에서 이제 지금 그 앙골라 대통령이 당 그거예요. 당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선출이 됐고, 이제 뭐 축하를 해주는 그런 이제 쭉 외교를 가졌습니다. 당 대표가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당 대표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아프리카의 그런 당들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당들하고도 쭉 회담을 했는데, 뭐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 나미비아 서남 아프리카 인민조직당 총비서, 그다음에 나미비아 서남 아프리카 인민조직당이 당 이름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분 이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낭골로 음분바 뭐 아무튼 이런 분이에요. 음분바. 네, 그다음에 엘리세우 마차바 모잠비크 해방 전선당 총비서 뭐 등등 아무튼 이런 분들 만났습니다. 다 이제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름부터가 뭐 인민조직당, 그렇죠. 해방전선당. 그래서 이제 이 당을 약간 그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그 앙골라의 지금 현재 여당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앙골라는 이제 예전에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하고 그 식민해방 투쟁을 쭉 했던 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75년에 앙골라 독립전쟁 치르던 시기부터 앙골라를 쭉 이제 통치해왔고,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원조를 받아서 앙골라 완전 독립 민족 동맹 뭐 이런 데하고 내전을 겪어요. 이 당이. 네, 그래서 이제 앙골라도 기본 반미 그죠, 그런 적인 성향이 나라겠네요. 있죠.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정권을 뒤엎으려고 내전을 일으켰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20석 중에 거의 175석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90년대 소련 패망하기 전까지는 자기 이제 정당의 이념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3인주의 정도 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는 1976년부터 앙골라는 수교를 했고 한 4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의료진도 상당히 많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앙골라에? 네, 북한이.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북한이 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다른 데도 갔어요. 네. 그 이수영 외무상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나미비아 공화국 가서 나미비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만났더라고요. 와, 초대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어요? 네, 그런가 봐요. 초대 대통령. 나미비아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잖아요. 네. 거기도 갔습니다. 네. 많이 다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을 최근에 이제 북한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행보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의 외교,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상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한 그 우리나라와 그런 서방 세력들의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골라가 뭐 대북 제재 뭐 그런 유엔 보고서를 뭐 제출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 민주콩고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대북 제재 뭐 이런 거 동참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이런 사회주의 우호 관계들을 이제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활발하게 좀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싶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남북이 뭔가 외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네, 그렇습니다. 보이기도 하네요. 네, 네.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여러 나라들이 나왔는데, 이 아프리카와 북한의 전통적인 관계가 어떠했고, 또 이번에 북한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가서 또 어떤 얘기들 하고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